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가시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조용히 놓치게 됩니다. 적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게는 1,000만 원, 어떤 분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혹은 부모님 연세가 60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준비해둔 제도는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제도와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복지제도 중에서 특히 부모님 세대와 중장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메모를 하시든 부모님께 다시 설명해 드리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빠르면 5년, 길면 10년 가까이 아무런 정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노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을 배우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매달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석 달까지 가능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재산이 있으면 제외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은 대부분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중장년층은 늘 제도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50대 이상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나 지정된 훈련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경비원 채용 공고 하나에 수십 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립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배우는 과정 자체에 대해 국가가 돈을 지급합니다. 즉, 아직 완전한 채용이 아니어도 경험을 쌓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력을 다시 연결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노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몇 개월 동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부모님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무릎도 아닙니다. 허리도 아닙니다.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딱딱한 음식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양이 한쪽으로 쏠리고 근육은 빠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노년기에 치아 문제가 단순히 이빨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임플란트 하나 평균 비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2개, 3개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더 참아보자, 나중에 하자 하시다가 결국 시기를 놓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제 그 폭이 더 넓어집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임플란트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임플란트 4개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할 경우 평균 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비용이 20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이 절감됩니다. 이건 웬만한 연금 한두 달치 금액입니다. 게다가 본인 부담률도 완화됩니다. 기본 부담률은 30% 수준이고 추가 적용 부분도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임플란트를 미루셨던 분들께는 이번이 가장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나는 대상자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혼자서는 이 과정을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같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치아는 늦출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 이 제도를 알고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2번째 혜택만 제대로 챙겨도 이미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가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무겁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요즘 간병비 파산이라는 말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하루만 써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하루 8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240만 원입니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간병비입니다. 치료는 끝이 있지만 간병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치매 환자,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 부담은 거의 전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자녀가 일을 그만두거나 배우자가 모든 일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은 약 30%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부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 눈앞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기존의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40만 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1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야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간병인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는 생존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선택, 간병 형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요양병원 상담 시 반드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병원을 선택하면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혜택까지 제대로 챙긴다면 이미 전략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쉬어야지.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멈춰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은퇴 이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것이 바로 노인 맞춤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생계를 책임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루 1시간, 2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입니다. 부담 없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리입니다.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전문형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변, 돌봄 서비스 등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월 소득은 크지 않습니다. 공익형은 대략 20만 원대 중후반 수준이고 전문형은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 받아서 뭐 하냐고요? 하지만 이 일자리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사람을 만나고 역할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노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우울감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의료비가 줄어들고 집에만 있으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듭니다. 결국 월 1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의 효과를 만드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부부 어르신들께서 오래도록 불합리하다고 느껴왔던 문제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흔히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수의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문제는 부부였습니다. 혼자 살면 그대로 받고 부부가 함께 살면 각각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깎이는 돈.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부 감액률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액 폐지는 아니지만 감액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장년 일 경험 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맞춤 일자리,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연간 전략되거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한 사람이 받는 혜택입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